안녕하세요. 박장대소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공감해보는 DJ 박여사입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의 부모도 내 부모가 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세상에는 내 부모만 부모이고 상대방의 부모는 남보다 못하는 취급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번 사연은 아픈 장모는 쓸쓸하게 홀로 세상을 떠나도 그러려니 하면서 자기 어머니만 귀한 줄 아는 파렴치한 한 남자의 사연이네요. 지금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결혼 전부터 장모님이 편찮으신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편찮으신 어머니를 두고 결혼한다는 것에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흐른다고 장모님의 병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기에 혼자 힘들어 하지 말고 서로 의지하면서 장모님 곁에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고 설득했고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신혼 초 아내는 편찮으신 장모님을 집에 모시는 것에 대해 조심스레 의논했지만 저는 거동이 불편하신 것도 아니었고 자주 들여다보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기에 모시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 약속과 다르다며 서운해했지만 결혼을 한 제 입장에서는 아이 계획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막 꾸린 제 가정이 우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제 어머니에게는 나중에라도 장모님을 모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결혼하자마자 장모님만 챙기는 것처럼 보이면 어머니가 서운해하실 수 있어 사소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내는 가정에도 충실했고 틈나는 대로 장모님 댁을 찾아 장모님을 보살피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희에게도 예쁜 아이가 태어났고 정말 제가 결혼 전 꿈꾸던 그런 이상적인 가정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심각한 얼굴로 자기야,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근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부분이 없대. 그래서 말인데 이제 엄마 집을 정리해 우리가 모셨으면 좋겠어. 엄마 집을 팔아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게 어때? 아내는 아이도 점점 커가고 신혼 때 살던 집은 평수가 작으니 장모님 집을 팔아 돈을 보태 좀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전에 살던 평수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했고 아내는 장모님이 쓰실 방을 단장하고 주말쯤 장모님을 모셔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계신 장모님을 급하게 모실 거 뭐 있냐고 상황을 봐가면서 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아내는 엄마를 병원에 언제까지 둘 거냐며 화를 냈지만 요즘은 요양병원이 집보다 더 시설도 좋고 장모님도 그곳이 편하실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아내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장모님을 모시는 문제에 대해 일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겐 예전과는 다르게 냉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내가 집안 살림과 병원을 오가며 바쁘게 보내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장모님이 병원에서 화장실을 가시다 침대에서 떨어지셔서 다리가 골절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장모님은 급하게 수술을 받으셨지만 그간 몸이 많이 약해지셨던 탓인지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내는 아이처럼 엉엉 울며 자신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됐다고 자책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달래고 당신 탓이 아니라 위로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노려보며 당신만 아니었으면 당신이 집에 엄마를 모시는 것을 반대하지만 않았으면 엄마는 이렇게 가시지 않았다고 분노했습니다. 물론 장모님을 더 이따 모시자고 말한 것은 저였지만 그렇다고 저 역시 장모님이 이렇게 갑작스레 돌아가실 줄 알았겠습니까? 모든 게 제 탓인 듯 원망하는 아내에게 서운했습니다. 장모님이 떠나신 지 1년쯤 지나서야 겨우 아내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끔씩 저에게 이유 없는 차가운 눈빛을 보낼 때도 있었지만 저는 시간이 약이라 생각하며 우리 가정은 점차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고향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동생 녀석이 또 사고를 쳤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사고치는 동생이 이번에는 어머니의 시골집을 담보로 사업을 하다 잘못되어 은행에 넘어가게 생겼다며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놀라 그 길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예상대로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집안 모든 가전과 물건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고 어머니는 놀라 벌벌 떨고 계셨습니다. 사고 친 동생 녀석은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기한 내 돈을 갚지 않으면 고향집은 곧 날아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저는 일단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어머니와 함께 집에 들어서는 저를 보고 아내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힘들어하고 계신 어머니를 방에 모셨습니다. 아내는 어머니를 모시고 온 저에게 당장 도련님을 찾아 해결하든지 보증을 서두신 어머님이 은행에 가서 해결하든지 해야지 왜 상의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오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당장 갈 곳도 없고 이런 갑작스런 상황에 놀라있을 어머니에게 인정머리도 없이 구는 아내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한 소리 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부부의 싸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부모를 모셔온 남편에게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대든다며 아내를 야단치셨습니다. 보수적인 어머니 눈에는 저희 부부가 철이 없다 생각하셨나 봅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던 아내는 갑자기 어머니 짐을 현관 밖으로 집어던지더니 당장 나가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가 지금 짐 풀어놓은 그 방이 어떤 방인 줄 아시느냐며 편찮으신 우리 엄마 모시려고 엄마 집까지 팔아서 마련한 방이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프고 불쌍한 우리 엄마 그 방에 한 번도 와보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셨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돌아가셔서 자책하고 힘들어한 본인한테 제가 나를 탓하지 말라며 장모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지 않냐고 말했을 때 아내는 저를 이미 인간 같지 않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껏 참아준 자신이 미친 사람이었다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내의 모습에 당황해하는 어머니를 보자 저는 어머니에게 아나무인으로 구는 아내가 못마땅해 정신 차리라고 한 대 때렸습니다. 아내를 때린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자기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을 두고 볼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이 부모 내 부모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밤을 샌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날이 밝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나가버렸습니다. 전 어머니가 차려주신 아침을 먹고 출근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자 어머니는 아내가 아직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저에게 연락을 좀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어제 그렇게 폐악을 부렸어도 며느리라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3일 만에 돌아온 아내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혼 서류였습니다. 저는 절대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했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느닷없이 이혼이라니요. 그때 장모님을 모시지 못한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회복되면 모시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모시지 못했던 거고 지금 저희 어머니 사정은 다른 거 아닌가요? 오갈 데 없는 어머니를 어디로 보낸단 말인가요? 지금은 아내의 감정이 격해져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인지라 제가 아내를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사연 많은 박여사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